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주입니다. 긴 연휴를 푹 쉬고 왔더니 오늘은 참 챙겨야 될 게 많았던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드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페드의 금리 동결 이슈부터 지금 빅테크 업계 관련해서도 큰 이슈가 있었죠. 도대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오늘도 세 가지 수익 봉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이슈는 첫 번째 이슈 봉투에서 나온 것처럼 딥시크 충격파 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지겹도록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라던가 글로벌 증시는 이미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뒤늦게 딥시크 충격파를 좀 그대로 흡수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동시호가 구간부터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대 넘는 급락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하락 VI가 걸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11%대까지 급락을 보여줬다가 종가 부근에서도 9%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2%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딥시크 충격 왜 이렇게 강한가라고 살펴봤더니 정말 저가형 칩으로도 오픈 AI와 비슷한 수준의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굉장히 놀랐고 또 주가로도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가형 사양의 반도체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혜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시장 자체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플리토는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두 번째 수익 봉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 봉투 열어주시죠. AI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오늘 증권사에서 다양한 증권사들이 딥시크 충격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동안 하드웨어 단으로 상당히 강했다면 이제 시장이 바라봐야 되는 건 AI 소프트웨어다. 이쪽이 실제 돈이 찍힐 타이밍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플리토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의 대장 종목이라고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네이버가 장중에 7%대까지 급등을 보였고 카카오는 9%대까지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인터넷 플랫폼 업종들의 강세를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수급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라고 살펴봤더니 로봇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성장 섹터 내에서 로봇주가 매력적이다라고 받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딥시크에 다 주목을 하고 계셨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 장 막판까지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올해 말에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게 되면서 로봇 종목들 장 막판까지 시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로봇 종목들 내에서도 하이젠 RNM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장 7개월 만에 주가가 무려 448%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윤준식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는 주말 사이에 좀 들려온 이슈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못 쉬었다라는 분들도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일단은 양대준 씨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구정 연휴로 쉬었는데 그 사이에 지수에 연관된 미국 이제 딥시크 관련된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에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락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모두 다 끌어내리는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양대준 씨가 낙폭을 좀 많이 줄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수익 봉투 한 개씩 뜯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는 아무래도 딥시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키워드 정말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오늘은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딥시크, 국내 반도체 종목들 오늘 좀 낙폭이 상당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딥시크 관련해서 지금은 뭐 왈가왈부 이야기들이 많고 뭐 지금 일부는 이 충격은 금방 흡수될 것이고 조만간 다시 기존의 반도체 섹터의 국내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이제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생긴 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딥시크라는 이슈가 이 불확실성, 딥시크가 가져온 불확실성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딥시크의 실체를 우리가 모두 다 알기 전까지는 조금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왔다는 게 의미하는 건 딥시크 같은 애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에는 단기적일지 중기적일지 어쨌든 부정적 영향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형 반도체 칩을 사용했다. 이 자체에도 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아직까지 실체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딥시크에서 보도한 내용과 다른 부분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국내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건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밀렸어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일단 SK 하이닉스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요. 네. 일단 오늘의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통과도 같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중으로 좀 시장에 충격을 받으면서 네. 하락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딥시크가 충격이 좀 더 컸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이제 화면을 보면은 오늘 일단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에게 물량이 전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급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에도 이제 그런 대형주 관련돼서 제가 설명드릴 때 수급적인 변화가 없이 주가만 빠진 거라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나 매도나 선물 시장에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되는 애들에 대한 헤지를 위해서 지수 선물에서 매도도 같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당분간의 어떤 국내 시장에 대한 이 지수 관련주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60일 지지선이 한 18만 5천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고요. 단기적인 충격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느냐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라는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오늘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네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이야기도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네. 또 대응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에 엔비디아나 이런 그 AI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수혜를 본 적이 없었죠. 그쵸. HBM 쪽에 별로 메인 공급을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나마 엔비디아 퀄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날 시기였는데 딥시크 충격이 오면서 일단은 조정을 보였는데, 직전 저점이 약 49,900원에 이제 작년 11월 기준은 위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긍정적이라면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엔비디아 퀄을 통과했고 급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만 원 선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 그동안에 그냥 워낙 흘러내려서 삼성전자 기존 주주분들이 별로 기대감이 지금 없으실 그쵸. 거라서 결국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수 시점은 나중에 거래가 실리면서 수급의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 어떤 추가 매수나 뭐 저점 매수 이런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딥시크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수급적인 변화와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가 나올 때 매수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차트의 위치상 SK 하이닉스단보다는 그 충격파가 덜했지만 역시나 반도체 업황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라는 차원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바로 다음 키워드로 AI 소프트웨어를 수익 봉투에 담아봤는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수혜 종목들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진짜 돈이 찍힐 타이밍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궁금한 게 경쟁사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부각을 받는 게 좀 신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제 테마로서 일단 반사수혜, 그러니까 AI 관련된 하드웨어 비용이 많이 저렴해지면 과거에도 비슷한데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의 기업들의 그 실적과 주가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비슷하게 그 AI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여기 게임즈 같은 이런 곳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 당연하긴 합니다. 다만 과연 이 기술 갖고 있다고 해도 대형주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곳들은 좀 그 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고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선점적인 위치들 때문에 충분히 매력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소형주들 오늘 뭐 플리토부터 많은 그 중소형주들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인 수혜를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로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수급의 어떤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따라가셔도 좋은데 적정 수준에서 이익을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그리고 또 어떤 이런 테마주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정한 어떤 순환매에 따라서 그 종목들을 갈아타시는 게 좀 더 수익을 계좌를 좀 불리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과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플랫폼 종목들이 두 개 다 같이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이쪽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가져가는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두 네. 종목이. 네. 그 두 종목은 좀 다르게 봐도 좋은 건지 어느 정도까지의 눈높이를 키워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서비스들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국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에서도 AI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를 찾게 되면 결국은 중국이거나 미국이나 그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그 최상위 업체들이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기술이나 모든 것들, 서비스들도 이들이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되면서 수혜를 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거기다 마침 주가 위치도 거의 지금 바닥권들입니다. 다. 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면서 네.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나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 대형주부터 일단 담고 보자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 네이버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 차트가 그래도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잖아요. 하반기부터. 네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단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면 정고점 부분이 아니라 최고점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AI 소프트웨어 단이 2025년에 정말 주목할 섹터라면 네이버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가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네. 했습니다. 최근에 뭐 좀 한 20% 정도 오른 것 같긴 하지만 네. 큰 그림으로 주봉으로 보시면 45만 원까지 거의 45만 원 정도 올라갔다가 사실 그쵸. 지금 반토막 나 있는 그쵸. 상태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가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그 2023년의 고점에 근방에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맥점이 될 텐데요. 2023년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네. 그 뭐 오늘 뭐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도 이제 뭐 하이젠 RNM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하면서 신고가 갱신하는 것처럼 이 회사도 이 부분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면 30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그 저항 없이 올라갈,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제 스텝으로 올라갈 건데 이런 큰 어떤 시장의 변화에서는 뭐 실적은 당연히 계속 꾸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뷰만 바뀌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하이젠 RNM을 비롯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또 현대차에서도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이슈가 보도가 됐습니다. 로봇 종목들 아무래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또 역시 뭐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AI 관련된 거랑 비슷한 AI 소프트웨어처럼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있고 또 그 대기업과 직접적인 제휴를 맺은 뭐 한국 무브넥스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니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좀 테마성에 좀 더 가깝다고 네. 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이슈들에서 좀 가벼운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다. 특히 뭐 하이젠 RNM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다 거의 신고가로 지금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매물 저항대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게 올라가고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테마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오늘은 마침 뭐 테슬라도 옵티머스 언급을 했었고요. 네. 머스크가 또 베이징 중국에서도 뭐 최초의 인간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마 하프 마라톤 개최한다는 등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 대한 언급들이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이 많아지니까 관련된 테마들이 수급적으로 일단은 마땅한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좀 쏠린 측면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슈도 참 체크할 게 많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종목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02-2128-8566번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않을 것만 같았던 엔비디아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연휴 동안 등장한 딥시크의 여파로 전 세계가 휘청였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마찬가지로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2517선, 코스닥은 728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났습니다.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들이 담았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했던 종목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잘 갔었던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순매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오늘 직격탄을 조금 상대적으로는 덜 받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사실 이 전력 관련주들, 전선주들도 굉장히 좋았으나 딥시크의 여파로 오늘 전력주들도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크래프톤 역시나 딥시크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잘 갔습니다. 기관에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산일전기, KB금융, 삼성 SDS로의 이 순매수가 유입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도 매도했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 딥시크 관련주들로 움직였습니다. 그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매수 종목에서 가장 이름을 높게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 그래도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잘 갔었던 반도체, 전력설비, 원전주들은 수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반대로 또 게임주들과 인터넷 업종으로에 대한 수급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들, 특히 크래프톤은 게임주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로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이 인터넷 관련주들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담았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은 역시나 굉장히 잘 갔었던 종목군 이 로봇주들로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21.26%의 상승세, 또 가장 많이 남았던 종목으로 거론이 됐고요.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HLB, 에코프로비엠, 이스트소프트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러브콜 보냈으니까요. 기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재룡전기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루닛, 솔리드, HPSP, 알테오젠까지 매도세 출회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에서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담았던 종목도 로봇주들로의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담았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리고 SPG 그리고 고영까지도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0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 매수세로 유입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도세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에코프로비엠, PSK홀딩스, VT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 LG,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열렸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언급이 됐고 이제는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서겠다라는 포부 소식까지 들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일단 그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내 증시는 구정 연휴로 일주일 정도 거의 쉬었기 때문에 일간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어서 주간으로 나스닥의 그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그 등락에 대한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뭐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됐던 딥시크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 약 15% 정도 하락했고요. 오픈AI 쪽에 이제 투자가 돼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빠졌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보여지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 대부분이 그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대신에 이런 AI 관련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올라갔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수혜들을 볼 수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그 급락이 나오지 않았고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국내 증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다면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급락하진 않았고요. 아마도 이제 관련돼서 국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좀 테마나 이런 종목들이 이슈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의 하락폭을 거의 그 보합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지수 관련주들의 큰 하락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보여줬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국내 오늘 그 주요 거래 대금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봐도 아까 이제 수익 봉투에서 세 가지 이슈가 나왔었는데 대부분 관련된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던가 뭐 또는 그 딥시크에 관련된 좀 수혜를 보는 뭐 GRT나 이런 곳들이 눈에 보이고요. 뭐 플리토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그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식에서도 그 머니플로우 기법의 이제 검색식에서도 일주일 동안 사실 오늘 워킹데이 기준으로는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을 시가총액 기준을 한 5천억 정도로 낮추다 보니까 오늘 이슈가 됐던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에 저기 소프트웨어 관련된 걸로 네이버, 크래프톤, 카페24, 더존비존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검색식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래서 이제 제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다음. 네, 머니플로우 기법은 결국 큰 돈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돈의 길목을 지키는 투자법이고요. 큰 돈은 결국 하루 만에 뭐 모든 거를 뭐 매수하거나, 그러니까 테마주들처럼 하루에 30% 급등하고 뭐 20% 하락하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신에 거인의 발자국처럼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한 몇 달 정도, 그러니까 짧으면 한 2, 3개월, 길면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큰,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이 머니플로우 기법의 포인트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 큰 돈의 움직임을 수급적으로만 이제 수급적으로는 체크가 되지만, 수급적인 측면만으로는 적정한 매수 시점이나 매도 시점을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제가 이제 그 제시하는 거는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정도를 분할로 매수하면은 큰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20일과 60일 선에 각각 50% 정도씩 그 구간 안에서는 그 분할 매수를 좀 더 여러 번 하시고 싶으신 분은 뭐 3번, 4번 각자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는 그 대표적으로 최근 1년 사이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뭐 방산주,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래량의 상승을 다 동반합니다. 거래량의 상승과 수급적인 변화, 그리고 21선, 61선의 위에 안착되면서 그 소위 정배열이라고 하죠. 이런 정배열로 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그 요 시기에 2023년에
하반기에 보시면 한 4분기 정도 되죠. 이렇게 거래량의 증가와 이동평균선의 그 위치에 정배열되면서 이제 위 안착되고 수급적인 변화가 이 부분이 이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을 왜 그러면 뭐 모든 종목에서 그럼 개인들의 수급과 반대로 그 개인들이 매도되어지면 다 투자해도 되느냐, 매수하면은 무조건 수익 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형주에서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형주들을 주로 매수하고 주가를 리딩하는 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대형 기관이나 뭐 연기금을 포함한 대형 기관이나 그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 거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뭐 최근에는 시총 한 몇천억 정도짜리 회사들에서도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는데 중소형주에서는 이런 수급적인 특징들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는 거는 쉽지 않고요. 기계적 적용하면은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종목들을 그 제시해드리는 종목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일단 대형주에서는 이런 수급적인 그 흐름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또 하나 특징이 실적의 상승을 대부분 동반합니다. 실적 상승을 대부분 동반하고요. 그래서 실제 2023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급과 그 주가 흐름이 나왔었는데 시기를 보면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실적 성장이 그 동분기를 비교해 보면 큰 상승을 보입니다. 보통 이런 시기에 이제 매집 들어오는 시점들이 실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시점부터 기관들은 본격적으로 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보면은 실적이 별로 올라간 게 없는 상황인데도 왜 담느냐?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에 대한 명확한 그 방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관들이 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이런 실적 상승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호가창을 최근에 이제 지난주까지는 현대차 수급을 가지고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그 큰 급락을 보여줬던 LS 일렉트릭의 현재 호가창을 갖고 왔습니다. 잘 보시면 그 호가창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매수와 매도의 그러니까 매수 쪽은 45,000주 쌓여 있었고요. 매도는 17,000주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매수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걸어놓은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인들 투자자들이 매수창과 매도창에 걸어놓습니다. 즉 주가가 빠질 때는 매도보다 매수의 잔량이 더 많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대형주에서는 이런 특징이 매우 자주 보이고요. 이유는 개인들은 매수되어지는 거고 매도되어지는 겁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에 LS 일렉트릭은 개인들한테 매수되어지면서 주가가 빠진 거죠. 네, 개인들에게 매수가 되어지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시점의 호가 잔량은 약 45,000주 대 17,000주. 여기 체결 강도로도 나오는 게 체결 강도가 결국은 주가가 오를 때는 보통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도 보시듯이 약 72%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매도가 강하다.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체결 강도가 약 72% 정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다음. 네, 결국은 이 머니플로우 기법의 핵 포인트는 능동적 투자자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냐 능동적 투자자가 그 대형주에서의 능동적 투자자는 대부분 대형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에서 수동적 매매를 보입니다. 좀 전에 호가창에서 보셨던 것처럼 호가창에 그 매수나 매도를 걸어둔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대형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본인들의 전략을 노출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고 싶거나 팔고 싶을 때는 시장가로 분할로 매수할 뿐이지 시장가로 계속 매수하거나 매도를 합니다. 즉 호가 잔량에 나오지 않는 수급들은 대부분 큰손 투자자라고 보여지는 거고 거기 호가 잔량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 가깝겠죠. 즉 수동적 매매를 개인 투자자는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러면 이 머니플로우 기법은 능동적 투자자와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로 역발상으로 이 호가 잔량이라던가 전체적인 수급에서
반대로, 즉 개인들과 일반적 개인들과는 반대로 가면은 성과를 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사례로 현대 로템도 한번 보겠는데요. 역시 비슷한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뭐 같은 방산 섹터긴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평선 위에 올라왔고 그 수급적인 개인들이 매도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네, 다음. 역시 실적 부분도 똑같이 그 K2 전차 이런 부분들에 나온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그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그 대표적인 전력기기 업체고 오늘은 전력기기 업체들이 뭐 딥시크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다 나왔는데요. 역시 2024년 초에 이 시점에 보면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초에 보면 대부분 다 거래량 증가와 이동평균선의 상승, 정배열, 그다음에 수급적인 변화를 동반하면서 역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뭐 역시 그 전력기기 업체들은 뭐 최근에 실적으로도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실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실적 개선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이상으로 네, 저의 기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를 중심으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뜯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를 통해서 멘토님의 기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종목 진단 참여를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를 받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이오 종목을 한 가지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져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그 워킹데이 기준으로는 구정 연휴를 쉬다 보니까 사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네. 오늘은 이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대체적으로는 지난주에 추천드린 종목들은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들을 추천드렸다면 오늘 가져온 대형주들은 그 약간 고가권을 갱신하면서 그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져왔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작년 4분기에 그 영업이익 그 오피 컨센서스 대비 약 10% 상회하면서 그 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보다 많이 좋아졌었고 그리고 매출과 에비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약 25% 이상의 그 올해도 그 성장이 예상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매우 긍정적인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이런 이익 개선이 나오는 그 포인트가 되길 중요할 텐데 글로벌로 탑 그 20개 빅파마 중에 17개사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빅파마를 그 고객사로 확보하는 네.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전방에 대한 그 업사이드가 그냥 명확하게 그 실적 개선은 꾸준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보장된 업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누적된 그 수주 잔액만 이미 177억 달러, 약 한 20조 정도가 되죠. 2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장을 이미 5공장은 아마 올해 4월에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본격 가동과 더불어서 6공장도 그 추가로 지금 그 착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최근에 그 수주라던가 2주 정도 한 수주를 했었고 5공장 완공이나 이런 걸 따라서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 밸류에이션도 이제 그 계속적인 어떤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CDMO 관련된 그 탑티어 기업인 론자와 비교해도 전체적으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론자하고 비교해 보면 대부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컨센서스가 매출이나 에비타 성장 그 기대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높은 밸류에 대한 좀 정당성이 부여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환율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어쨌든 고환율이 그 1,400원 이상의 그쵸. 1달러당 1,400원 이상의 그 환율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출이 달러 베이스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고환율에 대한 실적 개선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정권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 바이든에서 이제 트럼프로 바뀌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의료 관련된 정책들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핵심 정책이 결국은 약가 인하랑 의약품의 어떤 비용 통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분야에서 그 글로벌 탑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수혜는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자회사도 전체적으로 올해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그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회사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좀 긍정적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차트를 잠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위치가 주봉에서 보면은 그 역사적 신고가의 직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11만 3천 원이 고가였는데 오늘 종가 조금 하락해서 뭐 108만 1천 원인데 뭐 1, 2주 내로 이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그 하이젠 RNM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 탄력을 보여지는 모습을 많이 보셨는데 이 회사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 늘어나면서 고가 갱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가 갱신한다면 상당히 그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고점 부근이 돌파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2, 3주 내에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매수 전략 짜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뭐 이동평균선 위치는 20일이나 60일 모두 다 그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 적당하게 이제 분할 매수로 그 나눠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아마 목표가는 최소한 20% 정도는 그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20% 정도, 한 15에서 20%는 무난하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12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대부분 지금 증권사들 전망은 뭐 130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올라가더라도 계단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달성하는 대형주라는 측면에서는 그 시총 자체도 지금 77조 정도라 한 20% 정도 오르면 90조에서 95조 나오겠죠. 상징적으로 뭐 한 100조 정도는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손절가는 60일선 정도 위치한 9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금요일 저희가 윤준식 멘토님과 함께 했는데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내에서도 신고가 영역으로 향해 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보다 한 20% 정도 눈높이를 높여잡아서 목표가는 125만 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현대모비스.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를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쉽게 보면 현대차그룹의 그 미국 확장 전략의 대표 수혜주로서 현대모비스를 가져왔고요. 뭐 최근에 이제 실적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4분기 실적이 역시 현대모비스도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최근 환율 수혜를 당연히 봤을 것이고요. 그래서 2024년 그 4분기 실적 역시 그 컨센 대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그 현기차그룹이 미국 투자를 이제 진행하면서 결국은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현대모비스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혜는 예상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슈가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과 멕시코 쪽에 대한 관세 부분을 상당히 그 강화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을 좀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저가 부품들이 그 기존에는 이제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이제 좀 저가 부품들이 들어오면서 그 현대모비스의 어떤 실적에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존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세 정책들이 아무래도 그 현대모비스의 그 정품이죠. 현대모비스는 정품의 그 부품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AS 관련된 부품들에 있어서 그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그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5년이 또 현기차 그 그룹의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현대와 기아차 전체적으로 강력한 신차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신차가 나오면 모든 단가들이 다 올라갑니다. 이 들어가는 부품들의 단가들이 신차가 나오면 보통 단가들이 조금씩 업사이드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대모비스는 자연스러운 수혜를 본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이 종목을 지켜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매력 포인트들 쭉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뭐 수급 상황이라던가 그런 네. 부분은 어떤지 차트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매수 전략까지 쭉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를 이제 차트를 보시면 현대모비스도 위치 자체가 2024년 고가가 약 27만 원 정도에 위치합니다. 지금 주가가 약 26만 4천, 네. 3천 원 정도인데 사실은 그 한 2, 3% 한 5% 이내만 올라가도 그 52주로는 당연히 신고가가 나오고요. 사실 이 가격이 2021년 하반기 이후에 그 최고가에 해당합니다. 즉 거의 한 3, 4년 만에 고가를 갱신하기 직전이고 최근에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일봉에서 보면은 수급적으로도 긍정적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그 주가가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가권에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 순간 상당히 가볍게 상승을 보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지금 최근에 체크해 보면 최근에 뭐 일단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수하는 주체들을 보면 최근에 연기금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서도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도 가볍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현재 시가총액은 한 25조 정도 되는데 물론 약간 지주사 성격이 약간 준 지주사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항상 밸류에이션을 상대적으로 좀 높게 못 받는 측면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 기준으로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약 4조 정도 받았고, 그러니까 4조 기준이면 per PR 기준으로 한 6배 조금 남짓 받는데, 그 지속적으로 연간으로 이익을 보면은 연간 이익 개선세가 꾸준하게 지금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는 상당히 그 저렴하다. 그러니까는 이익 개선세가 그 현대차 그룹의 성장과 함께 계속 개선이 된다면 현재 그 주가는 배당 매력도 높고 그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고가권의 그 수급적인 또는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고가를 갱신한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는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짚어주시죠. 네, 한 26만 원 정도 지금 주가 위치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일단은 계단식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항상 이런 네. 대형주들은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0일선 정도 위치한 23만 9천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 한 번의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점이 다른 종목들과 좀 차별점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는 30만 원, 손절가 23만 9천 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과 관련해서도 오늘 좀 이 오픈 AI랑 경쟁을 네. 붙은 딥시크랑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네. 틱톡의 수혜들을 또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 가져온 종목은 그 대형주들의 이제 어떤 그 방식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를 오랜만에 네. 이제 하나 가져왔고요. 그 플레이드라는 종목입니다. 플레이드라는 종목이고 그 뭐 틱톡 테마에도 좀 붙기는 합니다. 틱톡 인수 전에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테마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궁극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광고 시장에서 물론 이 플레이드라는 회사가 나름 경쟁력 있는 회사이고 600조에 해당하는 AI 광고 시장에서 구글 파트너로 선정된 부분도 네. 어떤 주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모회사가 나스미디어인데 모회사가 현재 마켓세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플레이디는 그 시장 점유율이 약 5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동반 성장하는 회사긴 한데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회사가 위치한 지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결국 KT도 그 주요 주주로서 그
이 플레이디의 2대 주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KT가 지금 플레이디를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나스미디어 지분과 KT의 지분이 모두 다 약 두 개 합쳐서 한 70% 정도 해당하는데 네. 이 지분을 매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날짜 기준으로 본입찰 진행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위치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위치에 있었고 주가가 매력적인 위치라는 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플레이디 이제 주봉입니다. 플레이디 주봉인데 이 회사가 현재 지금 위치가 거의 지금 최근 몇 년 중에서 거의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고 그 회사의 매각 이슈라는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로 이제 매각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나름 광고 시장에 AI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갖고 있고 타겟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수하는 회사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매각이 된다면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그래서 움직이면 지금 이게 장기간의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경우는 움직였을 때 신고가를 달성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나 실적은 그냥 무난한 회사이고요. 무난한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 회사 목표가를 최근에 신고가였던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를 제시해 드립니다. 네, 플레이디의 목표가에 대해서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밴드 설정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손절가도 함께 짚어주시죠. 손절가는 역시 제가 이제 기준 제시하는 것처럼 60일선에 위치한 약 5,700원 정도에서 그 이하로 빠지면 매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이 세 번째 추천 종목은 성격이 좀 살짝 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살짝 사이즈를 줄여봤는데 플레이디까지 오늘 추천 종목으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띄워드릴 텐데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하락은 쉰 만큼 이제 다시 각성하고 달려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참 힘들었다라고 좀 보도하시는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기회로 삼아보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멘토님과 함께 그 전략을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종목 진단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